자, 다음은 feasibility of learn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전 주제에서 러닝 문제란 무엇인지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이론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실제로 가능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교과서 Learning from Data 교과서로부터 이제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섹션 1.3과 1.4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unknown target function으로부터 learning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타겟 펑션 f를 결국 학습하고자 합니다. 학습한다 함은 f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잘 근사하는 g라고 하는 그 가설의 집합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f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성질은 무엇일까요? f가 unknown이라는 거예요. F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D라고 해서 아까 어떻게 확보를 했나요? X1, Y1, X2, Y2 이것들이 쭉 해서 n개만큼 담겨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얘네들은 F로부터 나와요. 하지만 유한한 집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F를 알아내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F의 일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F를 이 제한된, 그죠? limited 제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이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타겟 펑션 f가 바이너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크레딧 카드 문제에서 이미 가정을 했었죠. f의 출력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한 바이너리 타겟 펑션 f로부터 6개의 트레이닝 샘플을 얻었다라고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6개의 이그젬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각의 이그젬플은 이렇게 그 3x3 9개의 원소를 갖는 어떤 매트릭스 형태의 이그젬플이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6개의 이그젬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역시 가정을 하면 답이 있을 것이고 이 위에 3개의 이그젬플 각각에 대해서 레이블은 모두 마이너스 1이라고 달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이그젬플에는 정답이 플러스 1으로 달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6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 G가 나올 텐데, 그죠? 이 G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래에 이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그젬플을 주고 이 레이블을 맞춰봐라 라는 거죠. G가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트레이닝 과정에 보지 못한 이 이그젬플에 대해서 G는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플러스 1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하지 않은 이 이그젬플에 대한 F가 얼마가 되겠느냐 G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G는 플러스 1을 리턴하거나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에 있는 3개의 특징은 무엇이고 아래쪽에 있는 3개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수님, 저는 이 이그젬플의 레이블이 플러스 1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3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 공이 제일 위쪽, 왼쪽 위에 있는 이 원소가 까만색입니다. 그럼 이 이그젬플,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그젬플도 까만색이죠.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거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교수님,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이그젬플은 어떤 식으로건 시메트리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메트리컬하거나 뭐 전방향으로 시메트릭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수평축으로 시메트릭하거나. 그런데 이 답을 그 새로운 이그젬플을 보면 얘도 역시 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그젬플에 대한 레이블은 -1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난해해지고요. 뭔가 뾰족히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잡한 추론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런 간단한 이그젬플에만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거의 언제나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다라고 믿고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F값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unknown target function F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된 D 말고, 그죠? 여기에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말고 아까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띡 가지고 왔어요. 아까 이런 데이터였죠. 그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이블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언제나 정확히 하지는 않더라도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10번 물었을 때 뭐 9번 이상 제대로 답을 한다. 아니면 뭐 동전 던지기보단 나면 되니까 뭐 10번 물었을 때 6번, 7번 그 제대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겟 F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만 나아도 사실은 우리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일의 주식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를 맞추는 문제라고 했을 때 랜덤 게스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길게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 중구난방으로 뭐 막 틀리고 맞고 막 그렇다 치면 사실은 러닝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답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D, 즉 우리가 확보한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리딕션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냐.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outside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가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는 generalization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바이너리 펑션 또는 이제 조금 더 공식적인 용어로 불리안 펑션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F라고 하는 것이 불리안 펑션, 즉 리턴을 하는데 아니 뭐 입출력 모두 그냥 바이너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입력 데이터는 bit stream인데 3bit stream이에요. 예를 들면 뭐 000이거나 001이거나 010이거나 01이거나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 100이거나 이렇게 총 8가지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bit이니까 그죠? 각각이 0 아니면 1인데 3bit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 초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답을 한번 적어보죠. 이런 그 3빗 바이너리 벡터가 그 서로 다른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2의 3승, 즉 8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3개인데 여기는 0 아니면 1, 0 아니면 0 1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 쉽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볼게요. 뭐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빗 인풋 스페이스에서 그죠? X에서 Y로 매핑을 하는데 이 가능한 바이너리 함수 F의 숫자는 몇 개가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가능한 8개 입력을 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01, 110, 111. 하나, 둘, 셋, 넷, 다 8개죠? 그럼 결국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값이 무엇인지 정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8가지의 서로 다른 입력 각각에 대해서 그 값이 0 아니면 1이겠죠.
그럼 8개의 자리가 있는데 0 아니면 1이니까 2의 8승이겠죠. 그죠? 2의 3승. 네, 그러면 2의 8승. 그래서 25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빈칸에는 8개, 그리고 아래쪽에는 256개라고 적어주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배경으로 깔고,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D, 즉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8개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5개만 확보했어요. 이거는 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의 F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간단한 이그젠플이니까 8개 다 만들어내지 그랬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5개 표현해놨고요. 000일 때 우리의 F는 그 빵을 주고요. 요걸 0, 그리고 요거를 1이라고 아니면 뭐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흰 동그라미와 까만 동그라미, 뭐 편의상 0일이라고 할게요. 이게 0처럼 생겼으니까 0일. 뭐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000일 때 0, 001일 때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레이블이 달려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게 우리의 트레이닝 이그젠플이에요. 즉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G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이 5개 포인트에 대한 정답은 뭐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든 알아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11에 대한 건 얼마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맞춰봐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never seen, 여기서 never라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절대 보지 못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의 F가 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F에서 D가 나왔죠. 우리의 데이터가 D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D하고 잘 부합하는 어떠한 함수든 F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트레이닝 샘플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답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G를 완벽히 런했다면 완벽히 맞추는 이런 그 G를 여기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남은 3개 포지션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바이너리고 3개니까 결국 8개 초이스밖에 없겠죠. 그 8개를 여기 다 열거했습니다. 8종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8개의 함수는 256개 중에 뽑힌 거겠죠. 어떻게?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일치하는 출력을 주는, 즉 이거와 일치하는 출력을 주는 그런 함수 256가지 중에 8가지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죠? 자, 그런데 이 8개의 함수는 아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학습 과정에 보지 못한, 아까 never seen이라고 표현한 그 데이터에 대한 출력 값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F1부터 F8까지 어떤 게 베스트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러닝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F를 가장 잘 나타내는 G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G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 뭐 한 4가지만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8가지 중에 우리가 4가지를 뽑아서 G1, G2, G3, G4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얘네들은 옆에 있는 F1부터 F8까지 그냥 일부를 뽑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G1은 F8이겠죠. 그냥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G1이라고 부른 거고, G2는 F1이겠죠. 그죠? 이걸 갖고 온 거고, 여기는 뭐 옆에 이제 그 카피 그냥 해주면 돼요. 귀찮아서 안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8개 말고 4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4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자, 그래서 G1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무조건 까만색 1을 리턴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G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모두 0을 리턴하는 그런 녀석이고, G3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G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리턴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뭐 여기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리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G1부터 G4까지.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우리 F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베스트일까요? 그럼 일단 베스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뭐가 베스트인지 어떻게 따져주는지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제일 적은 거겠죠. 에러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FI하고 GK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세서 판단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G1을 한번 생각해 보면 G1 이 녀석하고
세 점, 세 개 포인트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 F8이죠. 아까 우리가 사실 G1이 F8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값에서 일치하는 F를 한번 따져볼까요? F4를 보면 여기가 빨강인데 얘도 빨강이니까 두 점에 대해서 일치하고 그 다음에 F6를 보면 역시 요 점이랑 요 점이 이제 일치를 하고 F7을 보면 요 점이랑 요 점이 일치하겠죠. 이런 식으로 F1부터 F8하고 몇 개나 겹치는지 두 개 포인트에 대해서 겹치는 거 세 개, 하나의 아웃풋에 대해서 겹치는 거 세 개, 하나도 안 겹치는 거 한 개, 이렇게 우리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G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고요. G3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G3랑 세 군데에서 겹치는 거는 F2죠. 그리고 G3랑 두 군데에서 겹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군데에서 겹치는 예를 들면 F1 같은 거는 두 군데에서 겹치죠. 요거랑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F1 그리고 F4, F6가 G3하고 아웃풋 두 개에서 겹쳐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하나에서 겹치는 거는 이렇게 F3, F5, F8. 이거 뭐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G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G1부터 G4까지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를 따져주고 있고 어떤 면으로 제일 좋으냐를 따져주냐 하면 F1부터 F8 중에 세 개 겹치는 거, 두 개 겹치는 거, 하나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의 숫자를 헤아려서 따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듯이 equally 굿이죠. 그죠? 우리가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대안을 가지고 와봤자 그 중에 뭐가 베스트인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았느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예스면 여러분 오늘 종강입니다. 여러분 좋죠? 여러분 오늘 종강이에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불가능하다라는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종강하면 안 되죠. 우리 6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yes겠죠. no겠죠. no.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yes라면 오늘 종강인데 no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쪽에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알고리즘 A가 어떤 거를 우리가 골라서 우리한테 제시하더라도 트레이닝 셋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 측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트레이닝 데이터 외에서 이그젬플 하나 뽑아서 거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했을 때 뭐가 제일 좋냐 묻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똑같아. 인 거예요. 그래서 no difference. 차이가 없고 이거는 뭐 머신러닝이 뭐고 불가능하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그 unknown function f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 외에 있는 이그젬플에 대한 성능 평가하는 것이 모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이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답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f가 d 외에는 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값이든 어스할 수 있다. 그죠? 그 심지어 D 외에 있는 그 프리딕션에 대해서는 unknown이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이상한데 이거 자꾸 종강을 유도하시는 발언인데. 그럼 이제 진짜 우리 끝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종강이라고 그리고 전원 뭐 선착순으로 A뿔부터 뭐 쭉 학점을 주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서스펜스가 있나요? 아니면 썰렁한가요? 네. 어쨌든 수업은 계속됩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